연관관리 계획서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요. 31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관계 법령에 의한 업무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법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이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제 성면 관련된 부분은 이제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건물의 안전점검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을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사가 일정한 안전점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요. 집합건물은 그렇지 않죠. 일정한 그 허가 신고를 한 그 업체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이제 조금 빠졌고요. 성명과 관련된 사항도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구청에 신고한다라든가 관리자가 변경됐을 때도 신고를 한다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중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33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연관 관리 업무에 대해서 이제 해놨고요.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행정관리라든가 전기시설, 또 설비시설, 영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놨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할 업무를 좀 이제 반드시 해야 할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법적으로 해놓은 사항을 우리가 기록해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까먹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여러분 다 현장에서 하실 텐데 몇 가지 사항만 보면 승강기 유지 보수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약일을 놓치지 않고 잘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승강기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승강기마다 정기검사일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내가 다 챙기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셔서 제일 빠른 승강기에서 검사일이 빠른 거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까지 다 모아서 그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많이는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로 모아서 정기검사일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고요. 소방에 대한 안전관리자라든가 보조자, 전기안전관리자, 보조자 이 규정에 여러분을 맞게끔 보조자 선임까지 다 하셔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교육받도록 여러분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죠. 또 성희롱 예방교육 외에도 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라든가 또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가 이제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한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서류 하셔서 서명 날인 받고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간헐적 난방입니다. 우리가 집합 건물은 너무나 편하게 개별 난방으로 세대에서 알아서 난방이라든가 냉방을 규정하면 너무나 이제 편하지만 사실 이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제 3월쯤 되면은 이제 간헐적 난방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온도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난방이 온도가 1도, 2도 차이가 입주자들은 못 느껴도 이 관리자는 1도, 2도 차이가요. 여러분 온수도 그렇고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고 그 1도 차이가 굉장히 관리비 절약하는데 아주 많은 차이가 벌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고 한 그 다음에 했을 때 한 40% 정도가 절약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심의 차이가 이 관리비 절약하는 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고 조경나무의 식재 물줄 겨울 내내 가물었던 조경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수로 충분히 따뜻한 날에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소방 종합 정밀 점검입니다.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 종합 정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동 기능 점검을 하지 않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소방 종합 정밀 점검 하시면 되고 보일러에 대한 개방 검사가 여러분 몇 년도고 된 것부터가 우리가 개방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제가 요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10년 된 보일러인가요? 20년 된 보일러는 매년 개방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20년 된 보일러인가요?
예, 어찌됐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 검사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나와 있는 5월에 해야 되는 부분, 건축물 정기 검정, 도시가스 사용시설, 저수조 청소, 정밀 점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보시고 여기에서 내가 여기 중에 안 했던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보시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온수 중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항만 이렇게 체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마철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트렌치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직원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물 재산 보험료를 승강기에 대한 부분, 주차장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집합 건물을 아마 거의 다 들고 있죠. 주차장에서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차장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다 집합 건물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얼마냐가 보험료에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은 들어놨는데 자기 부담금이 막 100만 원 이렇게 돼버리면요, 사실 현장에서 이 보험 처리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얼마를 하느냐와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을 우리가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두고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건물 외부 유리창 청소예요.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건물 외부 유리창 청소를 매년 실시하지는 않죠. 도색을 할 때 이렇게 서비스로 한다든가 뭐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집합 건물은 대형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줄을 타고 외벽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외부 업체에서 온 거이기 때문에 안전에 이분들을 항상 뭐 줄에라든가 뭐 달비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 이분들이 작업 도구를 갖고 왔는데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검수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고층에서 하기 때문에 1층에서 보면 여러분 반드시 안전띠를 해놓고 입주민이라든가 우리 관리자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 통제 요원도 한 명 배치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안전관리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달에 해당되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도 여러분 우리 실내 공기질 측정 권고하고 유지 1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성면에 대한 부분을 넣지 않았는데 어쨌든 관리자가 변경되면 성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동파 방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건물마다의 동파 방지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리스트하고 사진하고 여러분 당직자한테 그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라라고 해서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는 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몇 시에 점검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계획서 작성을 해서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사업장 개시 사항입니다. 보시면은 교재 4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 반드시 이제 게시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법령이 게시되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빼먹고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라든가 근로금령 요지, 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교재에 저희가 이제 수록을 해놨어요. 그럼 이거 게시판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해놔야 되느냐? 관리사무소에다 하나 해놓으셔야 되고요. 미화원, 보안원, 경비원, 전기직원, 시설직원이 휴게실이나 근무 장소에 여러분들이 이 형태에 맞게끔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부분들도 근로자에게 알려주셔야 될 의무사항이 있어요. 안전표지, MSDS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관리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각종 관리 규정은 법령에 이렇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죠. 관리규약의 하부 규정으로서요, 표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는 겁니다. 관리자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인테리어 공사 관리 규정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리 규정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반드시 집합 건물은 해야죠. 왜? 집합 건물은 물론 오피스텔도 있으시겠지만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서둘러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 등의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같은 경우에도 전유 부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꽃이 튀면서 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집합 건물에서 외부 업체가 와서 전유 부분 공사하다가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전유 부분에 가서 공사하는 것을요, 매번 가서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거죠. 매일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관리 규정을 해서 우리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중요 사항에 다 읽어볼 수는 없겠죠. 중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 보는 서약서라든가 각서, 확약서 이런 내용을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돼요. 공사 전유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걸 그냥 아예 여러분들이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합 건물은 특히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인 사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공통사항이라든가 건축에 관한 부분들, 또 이제 전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력관성 공사라든가 전등, 전열, 통신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방에 대해서는 이제 소방공사에 등록한 소방시설공사 업체가 반드시 공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등록 업체인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냐고도 여쭤보고 해야 되겠죠. 소화시설, 자탐 설비, 그 다음에 피난 설비라든가 방염 처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 안 드리고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설비 공사라든가 다중이용 시설의 방염 처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뭐 방염, 성능 검사, 성적서라든가 도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 시 폐자재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뭐 여기 그냥 저희가 이제 예시안으로 해놓은 거라서 오피스텔은 30만 원, 뭐 클린생활시는 10만 원 하셔서 쓰레기가 다 쳐갔을 경우, 공사가 완료됐을 경우에 쓰레기를 모두 쳐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돌려드리겠다라는 거에서 예치금 이렇게 받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사항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준수 확약서라든가 이렇게 각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받아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관리자로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이분들에게 주지시켰다라는 증표를 내가 하나 해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되고, 저희 교재 주차관리 규정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관리 규약을 표준 주차관리 규정을 저희가 여기 수록을 해놨고요. 회의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은 혹시 있으신 데는 요걸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교재에 수록해놨습니다. 이제 참고하셔서 관리하는 데 사용하시면 되겠고요.